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내용은 어느 날 아침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으로부터 여러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한국에서 28년 동안 의료원장으로 일해왔으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환자들에게 절대 말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 눈앞에 숨겨져 있던 것 말입니다. 사흘 전 72세 여성분이 서울에 있는 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씨였습니다. 그분은 완전히 지쳐 보였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으며 피부가 처져서 마치 6개월 만에 10년을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딸은 울면서 제게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 씨는 매일 밤 8시간을 자고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몸이 무너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기억력이 떨어지고 더 이상 자신을 알아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를 했습니다. 몇 시에 주무시나요? 밤 11시라고 하셨습니다. 합리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그 한 가지 대답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박 씨는 매일 밤 자신도 모르게 몸의 자연적인 노화 역전 시스템을 파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을 만져보세요. 목의 피부를 느껴보세요. 예전보다 얇아진 느낌이 드시나요? 아침에 거울을 보실 때 6개월 전에는 없던 새로운 주름이 보이시나요? 상쾌한 기분이 아니라 더 늙은 느낌으로 깨어나시나요? 이 질문들 중 하나라도 예라고 답하셨다라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을 꼭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상적인 노화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위험한 것이며 완전히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매일 밤 오후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우리가 세포 재생의 황금 시간이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이 4시간의 중요한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성장 호르몬을 생산하고 손상된 콜라겐을 복구하며 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을 역전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한국에서 50세 이상 인구의 92%가 이 시간을 완전히 놓치고 있으며 그것이 그들을 안에서부터 파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2년 동안 왜 제 환자들 중 일부는 같은 나이의 다른 사람들보다 20년이나 젊어 보이는지 정확히 연구해 왔습니다. 혈액 검사, 호르몬 수치, 수면 패턴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것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십 년 젊어 보이는 환자들은 특별한 음식을 먹거나 비싼 영양제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면과 관련하여 아주 구체적인 것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몸에 숨겨진 노화 역전 메커니즘을 작동시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위태로운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마다 이 황금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3가지 치명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코르티솔 수치가 잘못된 시간에 급등하여 피부와 장기의 콜라겐을 분해합니다. 둘째, 성장 호르몬 생산이 거의 없는 수준으로 떨어져 세포가 스스로를 복구할 수 없게 됩니다. 셋째, 여러분의 몸이 제가 가속 노화 모드라고 부르는 상태로 들어가며 매일 본래보다 더 빠르게 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 들어 보이는 것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장기가 노화되고 뇌가 노화되고 뼈가 약해지는 것에 관한 문제입니다. 80세에 스스로 걸을 수 있을지 아니면 모든 것을 자녀들에게 의지해야 할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이런 경고 신호를 무시하고 자신은 잘 자고 있다고 생각했던 환자들이 결국 스스로를 돌볼 수 없게 되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완전히 예방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수면 중에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고치는지 이해하면 말 그대로 몇 주 만에 수년간의 손상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시던 일을 멈추시고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제가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내일 아침 상쾌하고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과 실제보다 10년 더 늙어 보이는 얼굴을 거울에서 보는 것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기 서울에서 28년 동안 의료 활동을 해왔으며 제 병원 문을 통해 들어온 수천 명의 환자들이 같은 것에 대해 불평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운동하고 비타민을 먹는다고 말하지만 매일 아침 더 피곤해 보이고 더 늙어 보이고 더 지쳐 보입니다. 그리고 무서운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낮 동안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는 동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3세 박 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완전히 낙담한 상태로 제 진료실에 오셨습니다. 단 6개월 만에 피부가 너무 극적으로 노화되어서 손주들이 아프냐고 물었다고 하셨습니다. 관절이 아프고 정고가 되면 기력이 다 떨어지고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의 병력을 검사했을 때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였습니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모두 정상 범위 내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분의 몸을 그렇게 빠르게 파괴하고 있었을까요? 답은 아무도 검사하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가지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면이었습니다. 자, 매일 밤 8시간을 잔다고 말씀하시기 전에 잠깐 멈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몸이 노화되는지 재생되는지를 조절하는 3가지 중요한 수면 단계를 놓치고 있다면 시간의 수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이 그냥 휴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을 감고 일어나고 끝. 하지만 그것은 위험할 정도로 잘못된 것입니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여러분의 몸은 제가 황금 시간대라고 부르는 것으로 들어갑니다. 이 4시간 동안 조건이 정확히 맞으면 뇌하수체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20세였을 때 피부를 팽팽하고 탄력 있게 유지해주던 바로 그 호르몬입니다. 이것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콜라겐을 재건하고 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을 역전시킵니다.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단 1시간이라도 늦게 잠들거나 방 온도가 단 2도만 높아도 잠들기 전 아주 소량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기만 해도 뇌는 이 호르몬 분비를 촉발하는데 필요한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황금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몸속에 분비되지 않으면 우리 몸은 노화 경로로 접어들게 됩니다. 콜라겐이 분해됩니다. 피부가 처집니다. 주름이 깊어집니다. 염증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이 이 시간대를 놓치는 매일 밤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박 여사는 매일 밤 자정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녀는 아침 8시까지 자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꼬박 8시간이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황금 시간대 전체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성장 호르몬 생산은 거의 제로 수준으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조직을 분해하고 장기를 노화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떨어져야 하는데도 밤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식을 취한다고 생각하면서 실제로는 매일 밤 더 빠르게 늙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설명했을 때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눈물을 흘리며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무도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단 한 명의 의사도 얼마나 오래 자느냐만큼이나 언제 자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지금 이 정보를 모든 분들께 알려드리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가르쳐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상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납니다. 이때가 바로 우리 몸이 렘 수면에 들어가야 하는 시간으로 뇌의 독소가 제거되고 세포가 깊은 회복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을 다른 무엇보다 빠르게 늙게 만드는 두 번째 중요한 수면 단계를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깊은 회복 시간대라고 부르는데요. 약속하건대 90%의 사람들이 이것도 모르고 이 단계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 우리 몸은 우리가 성장 호르몬 급증 시기라고 부르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3시간 동안 모든 것이 올바르게 맞아떨어지면 뇌하수체에서 하루 성장 호르몬의 최대 75%가 분비됩니다. 이것은 사소한 화학 물질이 아닙니다.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최고 보수팀입니다. 피부에 콜라겐을 재건하고 근육 조직을 복구하고 뼈를 강화하고 낮 동안 축적된 세포 손상을 말 그대로 역전시킵니다. 하지만 여기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정확히 이 시간대에 깊은 잠에 들어있지 않다면 성장 호르몬 생산은 최대 8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80%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정까지 깨어있거나 소음이나 빛 때문에 얕은 잠을 자는 것이 매달 여러분의 생물학적 나이를 수년씩 가속화시키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강남에 사시는 박 여사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62세 제 병원을 찾아왔는데 과장 없이 말하면 78세처럼 보였습니다. 피부는 모든 탄력을 잃었습니다. 깊은 주름이 얼굴과 목을 뒤덮었습니다. 근육량이 너무 줄어서 장바구니를 들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녀는 늦은 밤 드라마 보는 것을 좋아해서 지난 15년간 새벽 1시쯤 잠자리에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호르몬 검사를 했고 성장 호르몬 수치는 80대 중반에 해당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박 여사님, 당신은 노화로 고통받는 게 아닙니다. 만성적인 수면 단계 파괴로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몸은 15년 동안 스스로를 복구하려고 애써왔지만 보수 시간대에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보수팀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엄격한 규칙을 정했습니다. 매일 밤 10시 15분까지 소등, 예외 없이요. 암막 커튼, 온도는 정확히 섭씨 18도로 설정. 화장실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저녁 유김씨 이후엔 물 금지. 8주 안에 그녀의 성장 호르몬 수치는 612% 증가했습니다. 4개월 안에 피부 질감이 눈에 띄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 제가 무슨 기적의 약을 처방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수면 시간일 뿐이라고요. 제 말을 아주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오락 스케줄에 관심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11시에 방송된다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체 리듬은 협상할 수 없는 고대 프로그래밍에 따라 작동합니다. 해가 지면 몸은 정밀한 화학적 카운트다운을 시작합니다. 밤 10시 30분까지 천이 떨어져야 합니다. 11시까지는 3단계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장 호르몬 분비 순서가 중단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은 65세에 탄력 있는 피부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는 반면
다른 사람은 오버 5세의 노인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유전자가 아닙니다. 비싼 크림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깊은 회복 시간대를 보호했는지 아니면 침해했는지의 차이입니다. 자, 이제 즉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밤 늦어도 10시 30분까지는 완전히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워 계셔야 합니다.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게 아닙니다. 램프 켜고 책 읽는 것도 아닙니다. 완전한 어둠, 완전한 정적이어야 합니다. 필요하면 알람을 맞추십시오. 침실은 시원해야 합니다. 밤중에 땀을 흘리며 깨어난다면 방이 너무 따뜻한 것이고 깊은 수면 단계에 필요한 온도 하강을 막고 있는 겁니다. 저녁 7시 이후엔 아무것도 마시지 마십시오. 목이 마르든 상관없습니다. 자정에 화장실 한번 가는 것이 깊은 회복 시간대를 산산조각 내고 며칠치 노화 역전 효과를 날려버립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이것은 협상 불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에 매우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세 번째 요인은 다른 무엇보다 빠르게 여러분을 늙게 만드는 숨겨진 시한폭탄이고, 여러분 대부분은 이것도 모르고 매일 밤 이것을 작동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65세에 40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비밀입니다. 55세에 75세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구분짓는 요소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코르티솔, 각성 반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지만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노화 호르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몸은 수면 중 매우 특정한 패턴으로 코르티솔을 분비해야 합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코르티솔은 가장 낮은 수준이어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의 몸은 가장 깊은 세포 회복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노화 역전을 위한 황금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전역의 대부분 침실에서 재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코르티솔이 밤중에 정확히 잘못된 시간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 하나의 문제가 콜라겐을 파괴하고 피부에 주름을 만들고 뼈를 약화시키고 불과 몇 달 만에 얼굴에 몇 단년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 코르티솔 악몽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세 가지 특정한 것들이 있으며 최소한 그중 2가지는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첫째, 수면 중 빛 노출입니다. 밝은 조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기청정기의 작은 LED 불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핸드폰 충전기의 빛,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 거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희미한 이런 소량의 빛조차도 뇌에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코르티솔이 급증합니다. 깊은 수면이 파괴됩니다. 노화가 즉시 가속화됩니다. 제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침실은 완전히 어두워야 합니다.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어두워야 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눈앞에 손을 볼 수 없을 정도로요. 급속한 노화를 멈추고 싶다면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둘째, 이것은 28년간 의학에 종사한 저조차 충격을 받은 것인데 바로 실내 온도입니다. 서울에서 수천 명의 환자를 진찰했는데 10명 중 9명이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면 중 핵심천이 떨어지지 않으면 코르티솔이 밤새 높은 상태로 유지됩니다.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사이여야 합니다. 처음 침대에 들어갈 때 춥게 느껴지는 것을 알지만 이 온도는 신체의 자연적인 노화 역전 과정을 촉발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몸이 제대로 식으면 갈색 지방이 활성화되어 잠자는 동안 칼로리를 태우고 항노화 호르몬을 분비하며 코르티솔이 가장 낮은 치유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게 합니다. 셋째,
이것은 한국 전역에 수백만 명의 수면을 파괴하고 있는데 바로 수면 자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흡을 제한하고 뇌로 가는 산소 흐름을 줄이고 밤새 스트레스 호르몬을 높게 유지하는 자세로 잡니다. 엎드려 자는 경우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 자세는 가슴을 압박하고 심장이 더 열심히 일하게 만들며 신경계를 밤새 스트레스 모드로 유지합니다. 코르티솔이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최적의 자세는 얇은 베개를 베고 등을 대고 눕거나 왼쪽으로 누워 자는 것입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워 자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위산 역류가 줄어들며 수면 중 뇌에서 노폐물을 더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항노화 호르몬을 극대화하는 자세입니다. 강남에 박 씨라는 환자가 있었는데 58세에 70세처럼 보이며 제게 왔습니다. 깊은 주름, 칙칙한 피부, 지속적인 피로, 수면 환경에 대해 물었더니 방에 불빛이 있는 전자기기 3개가 있고 온도는 24도로 설정되어 있었으며 매일 밤 엎드려 잤습니다. 3가지 지시를 했습니다. 방을 완전히 어둡게 하십시오. 온도를 18도로 낮추십시오. 왼쪽으로 누워 자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3개월 후 그의 아내가 전화해서 무슨 약을 처방했었는지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수면 환경을 고쳐서 그의 코르티솔 주기를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이것이 신체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힘입니다. 작은 변화, 엄청난 결과. 하지만 오늘 밤부터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이제 제 젊음의 수면 프로토콜에서 가장 강력한 비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65세에 65세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40세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이것을 황금창 정렬이라고 부르며 대부분의 의사들이 신체가 진정으로 어떻게 재생되는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약속합니다. 귀에 깊게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밤새 균등하게 노화하지 않습니다.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몸은 깊은 재생 단계에 들어갑니다. 이 4시간 동안 뇌하수체는 일일 성장 호르몬의 80%를 분비합니다. 80%입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의 내분비 연구를 통해 검증된 것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신체의 자연적인 항노화 약입니다. 피부를 재건합니다.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장기를 복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밤 11시 이전에 이미 깊은 수면 상태에 있어야만 신체가 이 호르몬을 제대로 분비합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것도 아닙니다. 뒤척이는 것도 아닙니다. 깊은 수면입니다. 뇌파가 완전히 느려지고 천이 떨어지는 그런 수면입니다. 자정에 잠들면 이미 재생창의 절반을 놓친 것입니다. 나중에 신체가 보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같은 나이의 두 사람이 15년 차이로 보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한 사람은 황금창을 포착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매일 밤 그것을 버리고 있습니다. 강남의 박 씨라는 62세 여성 환자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좌절한 상태로 제 병원에 왔습니다. 모든 것을 올바르게 하고 있었습니다. 잘 먹고 운동하고 비타민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부는 칙칙하고 처져 보였습니다. 오후 2시면 기력이 다 떨어졌습니다. 몇 시에 잠자리에 드는지 물었더니 새벽 1시라고 했습니다. 매일 밤 새벽 1시였습니다. 늦게까지 일하고 그 다음 텔레비전을 보며 휴식을 취하고 그제야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직접 말했습니다.
살아가는 매년마다 5년을 더 늙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골든 윈도우 프로토콜을 따르게 했습니다. 밤 9시 45분까지 소등. 예외는 없습니다. 3주 만에 그녀의 딸이 미용주사를 맞았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다시 혈색이 돌았습니다. 입 주변에 깊은 주름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루 종일 활력이 지속되었습니다. 그녀는 제 진료실에서 울었습니다. 이 원장님, 저는 아무 이유 없이 늦게까지 깨어있느라 10년을 낭비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찍 잠드는 것은 방정식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일어나는 두 번째 재생 단계도 보호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몸은 멜라토닌을 최고 수준으로 생성합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우리 몸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입니다. 활성산소를 파괴합니다. DNA 손상을 방지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말 그대로 노화 과정을 늦춥니다. 하지만 방이 완전히 어두울 때만 몸이 최대량의 멜라토닌을 생성합니다. 희미한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어두워야 합니다. 휴대폰 충전기의 불빛도 없어야 합니다.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도 없어야 합니다. 침대 옆 탁자에서 빛나는 디지털 시계도 없어야 합니다. 피부에 닿는 아주 작은 양의 빛도 멜라토닌 생성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침실에 들어가서 눈을 뜨고 누워보세요. 눈앞에 있는 손이 보인다면 방이 너무 밝은 것입니다. 스스로 노화 역전 시스템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시 암막 커튼을 설치하세요. 모든 전자기기의 불빛을 테이프로 가리세요. 이 한 가지 변화만으로도 세포 수명을 몇몇 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세포의 에너지 공장인 미토콘드리아는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이 멜라토닌 보호에 의존합니다. 그것 없이는 빠르게 퇴화합니다. 이것이 수면이 부족한 사람들이 질병이 더 빨리 발생하고 더 빨리 늙어 보이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세포는 말 그대로 타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5번째 핵심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일 밤 조용히 노화 과정을 가속화하는 숨겨진 위험 구역이며 서울에 있는 우리 클리닉의 상담 중 90%에서 환자들이 정확히 이 실수를 하는 것을 봅니다. 매우 주의 깊게 들으세요. 침실 온도가 당신의 생명을 구하거나 천천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수면 환경의 온도는 신체가 깊은 재생 수면에 들어가는지 아니면 밤새 얕고 노화를 촉진하는 수면에 갇혀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결정합니다. 신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수면을 준비할 때 핵심 천이 약 섭씨 1.5도 떨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 온도 하락은 뇌의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 즉 수면 중 세포 복구와 노화 역전을 담당하는 두 가지 주요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침실이 너무 따뜻하면 신체가 이 중요한 온도 하락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잠들 수는 있지만 신체는 진정한 재생이 일어나는 깊은 수면 단계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피부 세포가 복구되지 않습니다. 콜라겐 생성이 멈춥니다. 코르티솔 수치가 밤새 높게 유지되어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천천히 조직을 분해합니다. 재생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침실 온도는 섭씨 실 6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따뜻한 것이 편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을 22도에서 25도로 유지합니다. 이것은 거의 다른 어떤 요인보다 더 빠르게 노화시키는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저는 강남구에 사는 63세 박 여사라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쳐서 저를 찾아왔는데 2년 동안 갑자기 나타난 깊은 얼굴 주름, 만성 관절 통증, 기억력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8시간을 자고 있었지만 일어나면 더 늙고 더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침실에 대해 물었을 때 감기에 걸릴까봐 두려워서 밤새 난방을 켜놓는다고 말했습니다. 방 온도가 26도였습니다. 즉시 이것을 바꾸라고 말했습니다. 더 시원한 방에서 자기 시작한 지 3주 만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2개월 만에 피부결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그녀의 딸이 무슨 치료를 받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단순히 온도를 조절하여 신체가 진정한 재생수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온도는 이 중요한 요소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부분은 습도입니다. 침실 습도는 40%에서 60% 사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특히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겨울철에 기도가 자극받습니다. 이것은 호흡기 계통의 밑에 염증을 유발하여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전신의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건조한 공기는 또한 자는 동안 외부에서 피부를 탈수시킵니다. 낮 동안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밤에 8시간 동안 건조한 공기를 마시면 피부가 빠르게 노화됩니다. 눈과 입 주변의 잔주름이 깊어집니다. 피부가 탄력을 잃습니다. 오늘 밤부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침실 난방을 끄거나 크게 줄이세요. 춥다면 방 전체를 드는 대신 담요를 한 장 더 추가하세요. 침대에 처음 들어갈 때 몸이 약간 시원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둘째, 건조한 기후에 살거나 난방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침대 근처에 간단한 물그릇을 놓거나 기본 가습기를 사용하세요. 비싼 기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넓은 깨끗한 물그릇이 수면 공간 주변의 공기를 자연스럽게 가습합니다. 셋째, 겨울에도 자기 전에 10분 동안 창문을 여세요. 이것은 방의 산소 수준을 세로하고 온도와 습도를 자연스럽게 조절합니다. 신선한 공기에는 더 깊은 수면과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음이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조정은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약물도 특수 장비도 의료시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면 중 신체가 자연적인 노화 역전 메커니즘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를 직접적으로 제어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매일 밤 낭비해온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젊음을 되찾는 수면 프로토콜의 6번째 핵심 요소를 공개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가장 충격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지금 바로 하고 있는 어떤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수면 중 신체의 재생 능력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멈춰서 이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하고 절대적인 어둠 속에서 마지막으로 주무신 게 언제입니까? 가구에 윤곽이 여전히 보이는 그런 어둠이 아닙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작은 빨간 불빛이나 휴대전화, 충전기의 파란빛이 있는 그런 어둠도 아닙니다. 눈앞에 있는 손조차 볼 수 없는 절대적이고 순수한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십시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환자들을 치료한 28년 동안 저는 세포 노화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피부세포, 뇌세포, 신체의 모든 세포에는 크립토크롬이라고 불리는 작은 감지기가 있습니다. 이 감지기들은 아주 작은 양의 빛도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감지기들이 빛을 감지하면 심지어 감은 눈꺼풀을 통해서도 뇌에 긴급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는 한 가지를 말합니다. 지금은 낮이니 깨어있고
회복 과정을 멈추라고요. 이것이 바로 지금 한국 전역의 침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숨겨진 재앙입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63세 박씨 여성분이 정말 절박한 상태로 제 병원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매일 밤 8시간씩 자고 찾을 수 있는 모든 수면 조언을 따르고 있지만 매달 더 늙어 보이고 더 지쳐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부가 처지고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몸이 포기하는 것 같다고 느끼셨습니다. 침실을 묘사해달라고 했을 때 그분은 평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문에 커튼이 있고 화장실에 가다가 넘어질까봐 구석에 작은 수면등이 있고 침대 옆 탁자에 디지털 시계가 있고 공기청정기에 대기 표시등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박씨, 당신의 침실은 재생 무덤입니다. 그 작은 불빛들 하나하나가 밤새 수십억 개의 세포에 거짓 낮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최고조에 달해야 하는 성장 호르몬이 최대 73%까지 억제되고 있습니다. 전체 세포 회복 시스템을 조절하는 멜라토닌 생산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는 깊은 수면 중에 리듬 있는 박동으로 성장 호르몬을 생산합니다. 이 호르몬은 손상된 콜라겐을 복구하고 근육 조직을 재건하며 장기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촛불보다 어두운 어럭스 정도의 빛 노출만으로도 이 과정이 완전히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오럭스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휴대전화 충전기의 작은 녹색 불빛은 15럭스를 냅니다. 커튼을 통해 들어오는 가로등 빛은 50럭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밤 세포를 노화를 가속화하는 빛 공해 속에 담그고 있는 겁니다. 저는 박 씨에게 침실을 어둠의 성역으로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모든 광원을 검은 테이프로 가리셨습니다. 외부 빛을 100% 차단하는 암막 커튼을 설치하셨습니다. 빛을 내는 모든 전자기기를 완전히 치우셨습니다. 화장실 안전 문제를 위해 침대 옆에 작은 빨간색 손전등을 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빨간색 파장의 빛은 파란색이나 녹색빛처럼 멜라토닌 생산을 억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주 후 박 씨가 제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습니다. 눈 밑의 부기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피부톤이 고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변화는 이것입니다. 생물학적 지표를 측정했더니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정상화되었습니다. 공복 성장 호르몬 수치가 62%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복잡한 과학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의 몸이 가지고 있는 고대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을 단순히 존중하는 것입니다. 200만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잤습니다. 여러분의 세포는 그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인공 조명을 들여오면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신체에게 더 빨리 늙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밤부터 바로 취해야 할 정확한 단계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이 황금 시간입니다. 미루는 밤마다 여러분의 몸이 절실히 필요로 하는 귀중한 재생 시간을 잃고 있는 겁니다. 저는 28년간의 임상 경험을 이부까지 정확한 행동으로 정제했습니다. 지금 즉시 적어두십시오. 첫 번째 단계. 침실 온도를 정확히 섭씨 18도에서 20도로 설정하십시오. 춥지도 따뜻하지도 않게요. 특히 피부와 장기를 재건하는 성장 호르몬을 포함한 깊은 수면 호르몬은 핵심천이 떨어질 때만 활성화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따뜻한 방에서 잡니다. 그들은
늙어서 깹니다. 저는 병원에서 이것을 수천 번 봤습니다. 따뜻한 방에서 자는 환자들은 측정 가능할 정도로 피부가 더 얇고 코르티솔이 더 높습니다. 두 번째 단계, 완전한 어둠, 절대적인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휴대전화 충전기에 LED 불빛 하나도 안 됩니다. 텔레비전에 대기 표시등도 안 됩니다. 아주 작은 양의 빛도 눈꺼풀을 통과해서 뇌에 낮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것은 멜라토닌 생산을 즉시 멈춥니다. 멜라토닌은 단순한 수면 호르몬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세포 회복 항산화제입니다. 멜라토닌이 없으면 자유 라디칼이 매일 밤 세포를 파괴합니다. 여러분이 쉬고 있다고 생각하는 동안 말입니다. 세 번째 단계, 잠자리에 들기 정확히 4시간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십시오. 3시간도 아니고 5시간도 아닙니다. 4시간입니다. 이 타이밍은 수면이 시작되기 전에 인슐린 수치가 완전히 떨어지도록 합니다. 수면 중에 인슐린이 상승해 있으면 신체는 성장 호르몬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침대에서 8시간을 보내지만 노화 역전 효과는 전혀 얻지 못하는 겁니다. 저에게 환자가 한 분 있었습니다. 강남에 사시는 68세 박 씨 남성분이 매일 밤 늦게 식사하셨습니다. 얼굴이 75세처럼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만 바꿨습니다. 6주 만에 피부 질감이 변했습니다. 본인 딸이 무슨 시술을 받았냐고 물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 모든 것을 바꾸는 수면 전 의식.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정확히 200ml의 미지근한 물을 마시십시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게, 미지근하게. 그리고 나서 심호흡을 하십시오. 넷을 세며 들이마시고, 넷을 세며 참고, 6을 세며 내쉬십시오. 이것을 15번 반복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고 코르티솔이 최대 40%까지 감소합니다. 밤에 높은 코르티솔 수치는 젊음을 조용히 죽이는 요인입니다. 어떤 자외선 손상보다도 빠르게 콜라겐을 분해합니다. 5번째 단계, 수면 자세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반드시 똑바로 누워서 주무십시오. 옆으로 누워 자면 매일 밤 8시간 동안 얼굴이 베개에 눌립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주름을 만들고 림프 배출을 방해합니다. 똑바로 누워 자면 얼굴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눈과 턱선을 노화시키는 체액 축적을 막을 수 있습니다. 6번째 단계, 마법의 시간대입니다. 여러분은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밤 10시 30분부터 새벽 2시 30분 사이의 말입니다. 이 4시간 동안 뇌하수체가 하루 성장 호르몬의 80%를 분비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의 몸은 제대로 회복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협상의 여지간이 없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1살 최 여사님이라는 환자분이 계셨는데 수십 년 동안 새벽 1시에 주무셨습니다. 정말 늙어 보이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취침 시간을 10시로 앞당겼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성 반점이 옅어졌습니다. 자세가 좋아졌습니다.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7번째 단계, 빛과 함께 자연스럽게 깨어나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커튼을 열어두어 아침 햇살이 여러분을 서서히 깨우도록 하십시오. 알람 시계는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을 급증시켜 스트레스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호르몬 시스템 전체의 연쇄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7단계가 여러분의 설계도입니다.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서울에서 3,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정확히 따르는 분들은 석 달 안에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실천하지 않는 지식은 쓸모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오디오북 전체를 듣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 늙어 보일 것입니다. 자녀들은 더욱 걱정할 것입니다. 아니면 오늘 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딱 오늘 밤만이라도요. 이 7단계를 따라 하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을 보십시오. 변화의 시작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운이 아닙니다. 작지만 정확한 결정들의 연속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효과가 있는 정확한 결정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지금 댓글에 적어주십시오. 오늘 밤 젊어지는 잠을 자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십시오. 저에게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요. 여러분이 건강하고 튼튼해야 하는 가족에게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이 오디오북을 공유하십시오. 이 정보는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여러분의 친구, 노화에 대해 불평하는 형제자매, 그들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공유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도덕적 의무입니다. 저는 이민준 박사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28년의 연구를 하나의 프로토콜로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밤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의 황금 시간입니다. 활용하십시오. 댓글로 말씀해 주십시오. 회춘 여정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밤 어떤 수면 환경 변화를 만들 것입니까? 여러분의 첫 번째 단계를 듣고 싶습니다. 이민준 박사님의 혁신적인 수면 지혜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주시려면 구독해 주시고 더 젊어 보이고 느끼실 자격이 있는 친구와 가족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더 현명해지는 곳입니다.